연우님, 5월처럼님, 꽁지님, 장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1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한쪽이 다른 쪽한테 정말 잘한 사이라고 나오네요. 헌신했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여러분한테 너네 결혼했니? 정말 진짜 남편한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아내한테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보인 관계래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자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뭔가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해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선물처럼 이 사람 앞에 나타나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직접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줬다고 나와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일부러 멀리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줬다거나 아니면 직접 시간을 들여서 어떤 걸 준비해 줬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맙고 특별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왔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정말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실 아직 준비된 건 별로 없는 상태인데 결혼이라든가 좀 동거라든가 두 사람이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위로도 올라가는 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두 사람을 보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은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한쪽은 나이는 많은데 좀 불안정해요. 사랑에 좀 서투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쪽은 그거를 계속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주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챙겨주는 쪽에서 속에서 쌓인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의 애인이 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의 엄마나 아빠나 간호사가 되어주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이해해줘야 될까? 우리 둘만의 관계에서 계속 그 사람 감정, 그 사람 의견만 중요해지고 내 감정이랑 내 의견은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이 들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자가 아닌데 혼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거라고 해요. 근데 또 반대로 도움을 받는 쪽 입장을 보면요. 의외로 이쪽도 자기 나름대로 또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는 받기만 했는데 뭐가 힘든데?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가 미안해서 힘들었대요.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면서
나만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를 알고 혼자 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좀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랑 상대방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거나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숨겨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텐데 나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나 때문에 이런 불편하고 힘든 연애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도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자기도 여러분한테 좀 참아준 게 있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이 사람만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놓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그런 노력을 여러분이 다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했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이거는 좀 웃긴 표현인데 카드가 그냥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드리면 자기는 여러분하고 있을 때 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여러분한테 좀 왕처럼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좀 더 존경해주고 높이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여린 모습, 못난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늘 그렇게 봐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왕으로 보진 않았어요. 왕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끔은 머리로 좀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도 때려줘야 되는 아이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얕잡아본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걱정돼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나한테 저런 말까지 하네? 저런 행동까지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줄줄줄 좀 나오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섭섭했던 내용들이 줄줄 나오네요. 다음 섭섭했던 거를 또 말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자기를 멋대로 의심했다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혼자 멋대로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으로 좀 발끈하기도 하고 또 이루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줄줄줄 다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잘못했나 봐.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관계를 더 단단히 이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대로 다 못 받아준 거죠.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여유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걱정을 하면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려버리고 여러분이 솔직하게 뭐를 말하면 그게 막 나를 탓하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막 답답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한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 내 인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돌아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둥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왕이 되기 위한 기둥? 이라고 카드가 말을 하는데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일 수 있죠.
내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오랫동안 묵혀있는 돈이나 가족 문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된다든지 그런 일일 거예요. 뭐가 되었건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는 내가 꼭 해내야 그래야 내가 좀 사람답게 숨도 쉬고 인정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사람만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나면 이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는 좀 내가 당당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걸려 있었다면 차단이 먼저 풀린다든지 아니면 푸사랑 상태 메시지 이런 거 절대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갑자기 한번 바뀐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작은 변화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여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가 좀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대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 상대방 분도 좀 줄줄줄줄줄 좀 이거 나 좀 섭섭했어. 이거 나 조금 마음이 안 좋았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서로가 서로한테 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꺼내는 과정에서 무조건 로맨틱하기만 한 그런 대화는 아닐 거라고 합니다. 서로 쌓인 것도 좀 풀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감정적인 언쟁 같은 것도 오갈 수 있고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확인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분이 떨어져 있는 이 시기가 두 분이 더 성숙한 서로 좀 공평한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 번 더 지킬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만나게 되는 두 분은 더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3장의 카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싱그러운 꽃이 나왔어요. 또 꽃이라고 해서 꼭 여자란 법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간에 외적인 매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첫인상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이 꽃이 좋아서 멀리서부터 막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도 그런 식으로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작정하고 나 이제부터 연애할 거야, 좋은 사람 찾아볼 거야 이런 각오나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긴가민가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막 다가오는데 여러분 쪽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은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진짜 나를 좀 좋아하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바로 칼같이 이렇게 뻥 차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거든요. 연애 스타일도 다르지만 나이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적인 위치나 배경에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이 국내파면 다른 쪽은 유학 경험이 있다거나
외국인이라던가 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 봤을 때, 사실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봤을 때도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은 둘이 만난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둘이 만나게 되었을까?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흔하지 않은 그런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도 좀 생기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신선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단순히 연애를 넘어서 좀 재밌고 특별한 기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도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한테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말을 꺼내본다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처음에 반했던 이유는요. 톡 까놓고 솔직하게 말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꽃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꽃을 내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향이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꽃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애가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다 모르고 그냥 홀린 듯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그랬던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이 먼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깊이 좀 알아가는 단계가 되었을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거를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다 좋은데 이거는 좀 깨네 싶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우리 생각보다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기싸움을 말해주는 카드도 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카드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게 그 기싸움이요. 꼭 두 장군이 싸우는 것 같대요. 아까 처음에는 카드가 여러분 보고 꽃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여러분은 장군 같기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겉으로 봤을 때는 꽃처럼 좀 부드럽고 연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말랑말랑하고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요구를 할 때도 있고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좀 해줘.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좀 무언가를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압박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나쁜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성향인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는데 나는 좀 편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네. 내가 좀 지치네. 계속 만나면 우리 싸우겠네. 지금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진짜 크게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장군과 장군의 만남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 부분은 안 맞네라고 느끼면 사실 여러분도 똑같은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나도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도 나도 이 사람한테 이런저런 말 안 하고 싶어.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 나도 싫어. 근데 말을 안 하고 이 사람도 대충 알겠지라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얘기한 건데 또 그 사람이 싫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섭섭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또 내가 무조건 다 오냐 오냐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나도 좀 답답하고 속이 끓고 그래서 너만 안 맞냐? 나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실 거예요.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우리 안 맞는 부분들 많았잖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지? 계속 만났어도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우리 헤어졌을 거야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실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막 무조건 다 후련해 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 속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다 비워내는 게 또 쉽지가 않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이라도 나 좋다는 사람 바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미 옆에서 여러분 좋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막 대기 1번, 대기 2번 이렇게 받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는데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인기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잘 안 가고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 분도 지금 그렇다고 하거든요. 저는 상대방 분이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 분 속마음을 보면 나 진짜 여러분한테 너무 연락하고 싶어.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때 갔던 데 한번 또 가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막 사실은 연락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좀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시 만나고 싶지만 다시 만나보면 또 똑같은 문제로 둘 다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게 아닐까? 괜히 또 욕심내서 만나자고 했다가 그게 또 여러분한테 또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전에 한번 감정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정말 아닌데 만났다가 너무 후회했던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자기를 생각할 때 아팠던 기억, 후회스러웠던 기억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여러분이 너무 좋고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분이 주변의 친구라든가 어떤 가족이라든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처럼 타로 좋아하시는 분이면 정말 타로라든지 점 같은 거 볼 수도 있고요. 뭔가 자기한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단을 찾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대로 그냥 놓는 게 맞을까? 다시 연락하면 또 상처가 아닐까? 나 너무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물어본대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이게 다 답정너 같다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답이 돌아오든 간에 이 사람 속에서 이미 그 답이 점점점 더 분명해진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니야. 나는 여러분 다시 만나야 되고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겠구나. 나는 정말 여러분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했어.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노력해보자 하는 식의 좀 진심이 들어간 연락을 하게 된다고 나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 없으니까 내가 너무 아파 하면서 막 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이 울고 그렇게 감정적이면서 건설적인 그런 대화를 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잠시 멈춤은 있어도 헤어짐은 없는 거야 라는 각오로 정말 다시 진지하게 다시 만나게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정말 끝까지 달린다고 나오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정말 우리는 갈 때까지 간다 라는 느낌으로 모든 게 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 있어요. 데이트하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본다거나 막 어디 막 멀리 여행 계획 잡아버리고 그리고 서로 속궁합 같은 것도 엄청 뜨거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막 결혼 약속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 제외했어요 라는 댓글은 많이 받아봤는데 채널 열고 나서 저 결혼했어요 라는 댓글은 또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정말 혹시 결혼하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축하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달리는 자동차 같은 두 분, 키도 단단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여러분하고요. 상대방 분하고 어떤 관계인지 세상의 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두 분은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이? 근데 그냥 좋아한다는 말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서로 못 보면 가슴이 막 너무 아프고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 맨 오른쪽 카드가요. 이 카드를 보면 이게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의 모습으로 나온 카드인데요. 서로 막 애무하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애무라는 말을 하니까 뭔가 좀 부끄러운데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딱 붙어서 서로 막 만지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일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또 이 천사들은요, 원래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하니까 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도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사랑도 할 만큼 해봤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만 있으면 막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막 유치해지고,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순수해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사랑을 하셨다고 해요. 현실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들 법한 그런 인연이고 그래서 정말 운명 같은 그런 인연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특히 상대방 분 쪽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정말 딱 여러분만 보였대요. 여러분 생각하면 몸이랑 마음이 막 다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장벽이라고 말을 했지만 카드에서는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두 천사 앞으로 커다란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두 사람한테 말을 했대요. 너희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야 돼. 헤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두 사람은 지금 서 있는 따뜻한 낙원에서 아주 추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카드 속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좀 동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두 사람의 현실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 사이에 뭔가 두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커다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그거는 두 사람한테만 좋고요.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계속 만나면
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따뜻한 낙원에서 추운 벌판으로 추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만나면 지금 당장은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한쪽이 너무 크게 희생을 하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두 사람이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을지, 또 한쪽이 또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려줘야 될지 이런 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뱀이라고 하는 게요. 어떤 환경을 말할 수도 있지만 독이 되는 인연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우리 둘한테 독이 되는 어떤 다른 인연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다른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고 싶은데 그거를 반대하고 모진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뱀이 상황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 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가 막 너무 싫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앞이 안 보이는데 계속 만나는 게 싫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 우리 서로 응원해 주면서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상대방 분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혹은 너무 매정하게 떠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분한테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도장을 다 찍어버렸다고 하거든요. 나는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매달리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여러분이 좋아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이 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인지 그게 너무 혼란스럽고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을 내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싶은데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마음껏 막 미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걱정하고 지켜주고 싶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마음이 그래요. 자기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여러분을 도저히 잊지를 못해요. 카드가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유령 신부 같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유령이라고 하면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눈에 막 보이는 존재잖아요. 손에 안 잡히는데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유령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 곁에 없는데 자꾸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보여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계속 들고 여러분 꿈을 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계속 여러분이 맴도는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대로 가다가 그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카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떠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대요.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 대신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만큼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더 필요한 건 이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내 상황에 더 맞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다시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이렇게 거쳐서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가 있대요. 그걸 여러분이 지켜봐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많이 아플 거라고 하거든요. 칼에 찔리고 칼로 찌르고 싶을 만큼 많이 아플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마음속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거를 버틴대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오는데요. 여러분을 잊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기랑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카드가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 손을 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저한다 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손을 아예 놓아버릴 수도 있대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손을 놓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다시 그 손을 잡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는 너무 지쳤어. 그렇게 여러분이 말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랑 정말 다시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을 먼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돌보고 잘 치료해줘야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여러분한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없으니까 밥맛 없다고 아무거나 대충 막 끼니 때우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따뜻하고 좋은 거, 나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이런 것도 다 해보시고 가보시고요. 그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이런 거 하면 뭐해? 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하면 좀 기분 좋아지더라 하는 거, 그런 거 다 해주세요. 그렇게 보내야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왔을 때 나 이제 너무 지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가라고 하지 않고 그 손을 한번 다시 잡아볼 힘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힘든 이 시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더 잘 챙겨주면서 조금만 덜 힘들게, 조금만 정말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4번 분들을 위한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라는 주제인데요. 4번 분들은 좀 이상해요. 차라리 그 사람이 좀 안 돌아왔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자리에서 나온 카드가요. 감성의 폭발, 사랑이
증오로 변한다 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이 자꾸 생각이 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감정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좀 아파야 돼. 고생해야 돼. 복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막 그리워하다가 다시 막 분노하는 그런 사랑과 분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속을 진짜 많이 썩였다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고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순하게는 뭐 핑계들, 나 바빠, 회사 일이 있어, 가족 일이 있어 했는데 그런 핑계들이 정말로 그냥 핑계였고 사실은 그렇게 절박한 문제는 없었고 그런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만날 때 분명히 나만 본다고 했었는데 나만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또 다른 상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말했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이별.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 둘이 잘 걷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나 혼자 절벽에 떨어진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드는 이별이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너는 왜 여러분을 절벽에서 밀쳤니? 라고 하면 자기가 밀친 게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자기 연민? 이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준 게 아닌데,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 따지고 보면 나도 좀 피해자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면서도 책임질 줄은 모르고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소중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면서 좀 정정당당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마음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을 너무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싫으니까 또 이 사람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카드는 여러분한테 이 사람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괜히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멋대로 이해하고 용서를 하면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울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 당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서 당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상처를 줬을 사람이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치킨 시키면 자기가 닭다리 다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소한 건 이 사람이 오히려 잘 지켜준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좀 부드럽고 매너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사소한 행동에 있어서는 의외로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 굵직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 생각이 좀 나는데요. 제 친구가 예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좀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너무 나쁜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가 있냐면 제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제 친구 집에 가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고 정성껏. 이런 남자 세상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랑 이 친구랑 이 남자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야, 그 남자 진짜 나쁜 남자야. 너 헤어져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친구는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 말 하지 마. 내 발을 씻겨준다니까. 너무 다정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친구를 보고 막 바보 같다고 할 수는 또 없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다정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도 되게 소소한 다정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인기가 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외모적으로 키가 좀 크다거나 아니면 직업이 전문직이라거나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말을 재밌게 잘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 강점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강점을 매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확실하게 어필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그게 누군가한테는 기적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평소에 좀 자주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관계가 끝이 났을 때 그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과정이 이 사람한테는 남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느껴지고 또 어쩔 때는 그런 과정 자체를 너무 아파하지 않고 즐길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여러분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시작은 좀 가벼운 호감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더 알게 될수록 그 호감이 점점 진지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이성 간의 호감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으로 봐도 정말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많이 놀랐대요. 여러분이 단순히 막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거를 넘어서 완전 자기랑 다른 세계에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지? 진짜 내가 만나던 사람이랑 너무 다르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만나려면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고쳐야 하는 것들, 책임져야 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포기하면, 책임지면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난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이루지를 못할 것 같아. 다 즐기지를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계속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언젠가, 우리 나중에 이런 가능성 있잖아요. 이거를 나쁘게 보면 내가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할 거 없으면 너한테 돌아가겠어.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좋게
예쁘게 보면 여러분과의 인연을 그 끈을 자르지 않고 그 끈을 좀 멀리까지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능성으로라도 옆에 좀 두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뭐 나쁘게 보든 예쁘게 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이 보고 싶어질지도 몰라.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그럼 그때 내가 연락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야 여러분이 편할까? 내가 언제 다시 시작을 해야 여러분이 제일 상처를 덜 받을까?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막 반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뭐야, 왜 이 사람은 이런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이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락 내용도 내가 진짜 너 없이는 안 돼. 내가 진짜 변할 거야. 너한테 진짜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툭툭 던지는 느낌으로 순간 좀 궁금해서, 순간 좀 외로워서, 순간 자기 마음이 좀 허전해서 그렇게 툭 하고 보내는 연락이지 정말 책임지고 다시 잘해보자는 연락은 아닐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락이 와도 그게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관계로 계속 남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정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거 그게 정답일 수 있다고 카페가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래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또 이분이 너무 미워서 이 사람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나처럼 아팠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정말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벌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고 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죗값을 나중에 한꺼번에 치르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좀 멀리 보면 나중에 믿었던 사람한 정신 못 차릴 만큼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사실 이 사람이 받는 벌은 나한테 정말 진심이었던 여러분을 놓치는 것도 벌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이 그게 벌이라는 생각을 못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회피만 하면서 살래? 라는 말이 이 사람 심장을 뚫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지만 그때 가서는 아, 내가 너무 큰 걸 놓쳤구나. 그때 만났던 그 사랑이 나한테 정말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시기만 좀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만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나 혼자만 너무 아픈 것 같다고 지금 너무 억울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이제 카드가 보여주는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카드를 통해서 보는 여러분 미래는 그 사람이 없어서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미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여러분만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대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또 타로 세계에서 태양은 사업운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믿고 꾸준히 미뤄온 프로젝트, 사업 아이템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주고 내 인생에 태양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고물가게 같은 거 보면 집에서 안 쓰는 고물 같은 거 딱 내어주고 엿받아 먹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 사람이 그냥 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고물 내어주고 여러분만의 진짜 행복, 진짜 성공이 들어온다. 태양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기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얼른 태양이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